충청북도가 도의회를 지으면서 도청 제2청사까지 신축합니다. 도비 600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충북대 교수들의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피하려고 뺑소니를 친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충북 과수화상병 피해 면적이 100헥타르를 넘어설 기세입니다. 감염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충북에서 과수화상병 피해 면적이 곧 100헥타르를 넘어설 기세입니다. 감염 경로 파악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가운데 한때 검토됐던 매몰 범위 축소는 일단 올해는 적용하지 않지만 논의는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정부 차원의 화상병 연구 계획도 나왔습니다. 임용순 기자입니다. 과수 화상병이 충북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도 역대 최악입니다. 충북에서 확진된 것만으로도 현재까지 90헥타르를 초과해 지난해 전국 피해 면적 80헥타르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화상병은 충북에서 충주와 제천, 특히 이곳 산청면과 백운면에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염 경로 파악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충북 첫 발병지인 제천 백운과 충주 산척이 인접한 점, 음성은 올해 처음 발생한 점 등 변수는 많지만 똑부러지게 특정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일단 올해에는 방역과 후속 조치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충북에서 제안한 과수원 전체에서 감염된 나무로 매몰 대상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상황이 끝난 뒤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분들 의견을 듣고 검토를 했는데 회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중간에 변경은 어려울 것 같고요. 하더라도 연말에 논의가 돼서 갈 수도 있고.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과수 화상병 연구가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연구협의를 구성해 발생 원인 규명과 방제 기술 개발 등으로 위한 기반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예산이 반영되는 내년부터 우선 추진키로 했습니다. 관련 제도라든가 법령 이런 것들 때문에 제한이 있었었는데 연구 계획이 수립이 돼서 과수 구제역으로까지 불리는 과수화상병. 지금까지 전국적으로는 충남북을 중심으로 한 6개 시군 137개 농가 95헥타르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시간을 더할수록 역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 위기에 처한 충북대 교수가 아예 뺑소니를 쳤습니다. 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 교수의 꼼수는 1심에선 통했지만 항소심에서 딱 걸려 교수직이 위태해졌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 청주의 한 도로에서 한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유턴하던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뺑소니로 신고된 운전자는 앞서 2차례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소위 삼진아웃 위기에 몰린 충북대 교수. 또다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자 신분이 걸린 3번째 음주 적발만은 피하겠다며 순간적으로 뺑소니를 택한 것입니다.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도 없는 음주운전 혐의는 아예 적용되지도 않았고 1심에서 도주치상죄 등으로만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음주권이 빠져 있었어요. 형사발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지 또 교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을 얼마나 이익에 시키는지. 그러나 이런 꼼수를 알아챈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신분상 삼진아웃과 다름없는 징역형으로 양형을 바꿨습니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 이영걸 판사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범행에 이른 동기 등을 고려하면 죄질에 비해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요. 학생들 가르치는 입장에서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이 징계 논의를 앞둔 가운데 해당 교수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도내 거점 국립대인 이 충북대에서 최근 교수들의 일탈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미애 기자입니다. 지난달 해임된 충북대의 한 교수. 지난해 봄 MT에서 대학원생에게 성폭력을 가해 직위해제됐습니다.
지난달 말 청주지방법원은 해당 교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앞섰지만 학교가 교수를 해임한 건 발생 1년이 훌쩍 넘어서였습니다. 경찰에서 몇 달 끌고 검찰에서 몇 달 끌어서 조사 완료된 게 올 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검찰에서 조사 통지가 와야 그걸 가지고 징계를 신입생들에게 낮술을 먹이고 얼차려를 주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해임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는 소송을 통해 복직을 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법원이 학교와 교수가 논의해 처분 수위를 낮춰 화해하라는 취지로 조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다시 나서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검찰에도 받아들이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끝에 재판이 재개돼 이번 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똑같은 문제 제기가 되어 왔었거든요. 근데 개선이 안 되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고, 복직을 하신다면 피해 학생들이 아직 학교를 한 2년은 더 다녀야 되거든요. 계속 마주쳐야 되는 문제. 지난 4월엔 또 다른 교수가 학과 MT에서 학생들에게 성희롱과 욕설, 폭행 등을 가해 수업에서 배제되는 등 지성이 전당인 대학에서 국가공무원인 국립대 교수들의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평교수 시절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송치된 국립대 총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지난 2010년 정부 개발 과제를 진행하면서 증빙 자료를 제출한 기술 이전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송치된 박준훈 교통대 총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기간이 오래 지나 증빙할 자료 등이 부족하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발생한 고유정 의보다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경찰이 조만간 고유정과 현 남편을 상대로 한 대질 조사를 진행합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내일 제주도 교도소에서 고유정을 상대로 한 추가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고 씨와 현 남편을 한자리에 불러 대질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고 씨의 현 남편은 고 씨를 의보다들 살해 용의자로 고소했고 고 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음성노동인권센터와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정의당 충북도당이 충주 지역 법인 택시의 불법 행위를 방관했다며 충주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산악금과 도급제 영업 등을 지도 감독하라며 충주시에 12차례 넘게 진정을 넣었지만 제대로 된 점검이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른바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의 상고심 선고가 내일 내려집니다. 대법원 일부는 내일 오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민 의원과 박선숙 의원 등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등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 호텔에 광고 홍보 전문가로 꾸려진 TF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인쇄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겨 2억 1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충청북도 의회가 새 집을 짓는데 도청 제2청사까지 들어서는 청사 확장 신축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6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충당합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민의 대표 의결기관인 도의회가 독립청사 하나 없어서야 되겠냐는 도의원들의 생각과 현 도청사는 너무 협소해 더 늘려야 한다는 공무원과 민원인들의 요구까지 더해 도의회 신축 청사 옆에 도청 제2청사를 추가로 건립하는 확대된 계획이 도민공청회에서 공개됐습니다. 위치는 도청과 이웃한 옛 청주중앙초등학교 터로, 지하는 주차장으로, 지상은 공원으로, 제2청사 1층은 도서관으로 도민들에게 개방합니다.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활발하게 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더 이렇게 여유 있게 했고요. 또 도민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현 청사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보강을 하고. 3년 전 도의회 청사만 신축하기로 했던 충청북도는
각종 편의시설 요구가 잇따르자 지난해 말 계획을 변경해 도청, 이청사 건립 계획까지 추가했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공간 건물 입주 과정 속에서 지역사회나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그런 의회 청사가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의 대표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또 도민의 자부심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의회가 더 청사가 새로 세지면 거기에 걸맞게 의원들이 더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또 각오를 다져봅니다. 예상되는 건립비는 668억 원, 전액 도비로 충당합니다. 행정안전부 승인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도의회와 도청 이청사 신축은 오는 2021년 봄 첫 삽을 뜹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마른 장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낮부터 충북 지역에도 본격적인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도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돼 오후 중 저녁으로 확산되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청주기상지청은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천둥과 번개,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1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명칭 변경을 고민하던 충주시 금가면의 이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충주시는 금가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010가구 가운데 52%가 참여한 설문에서 찬성 21%, 반대 79%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명칭을 변경하려면 과반수 응답의 응답자 중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해 금가면은 명칭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충주시 금가면은 금생면과 가차산면이 합쳐져 생긴 이름이지만 금이 간다는 어감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일부에서 명칭 변경 요구가 있었습니다. 단양군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수중보 건설사업비 분담 업무 협약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을 1, 2 행정부에 배당하고 오는 12일 항소심 첫 심리를 진행합니다. 1심 재판부는 정부와 지자체는 계약에 있어 원칙적으로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하고 수중보 건설 목적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양군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는 수중보는 단양군이 분담금 납부를 미루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성군이 학교 급식 점검에 나섭니다. 음성군은 이번 달 안으로 지역 내 학교에 급식용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위생과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음성 소재 업체뿐 아니라 인접한 충주와 증평 등의 업체도 포함됐습니다.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